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오주환입니다. 다음 주 7월 4일이면 미국에서는 줄라이 4th 꽤나 큰 공휴일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중, 주말 그리고 연휴 없이 일을 하시는 우리 간호사분들이 미국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고 일을 하시는지 그런 개인적인 경험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의 공휴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일을 할 때는 크게 이렇게 명절로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잖아요. 뭐 설날, 추석, 그죠? 그리고 추석, 설날 때 일을 하면 딱히 모르겠어요. 한국에서의 다른 병원들은 대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당시에 따로 보너스가 있었나? 보너스가 있었던 건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그거 받았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애경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치약 비누 세트 이렇게 있는 거 있거든요. 선물 세트로 지내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거의 다달이 한번 어떤 공휴일 개념의 휴일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하면 1월 1일 뭐 뉴이얼스 데이부터 시작해서 1월 중반에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해서 그것도 있고 2월에는 프레지던트 데이 그리고 3월 되면은 뭐 있죠?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뭐 공휴일은 아니고 이스터 데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또 아실 거예요. 뭐 이스터 데이 있고 5월 달에 뭐 어버이날 아니죠. 어머니의 날. 마더스데이 있는데 마더스데이는 공휴일로 따로 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다 같이 뭐 셀러브레이트 하는 요런 기념하는 요런 정도의 날인 것 같고 대신 5월 말에 메모리얼 데이가 있죠. 그리고 6월 달에 뭐 파더스데이, 마더스데이 마찬가지로 여기는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이렇게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5월달, 6월달 이렇게. 그리고 7월달에 있는 줄라이 4th 독립기념일. 8월달에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9월달에는 레이버데이,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컬럼버스데이랑 할로윈 정도 있죠. 10월 말에. 할로윈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은 아니에요. 뭐 어디가 쉬고 이러는 건 아닌데 다 같이 뭐 이렇게 행사하거나 뭐 하는 분들도 있고 종교에 따라서 뭐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리고 11월 달에 많이들 아시는 땡스기빙,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딱히 신경을 안 썼어요. 특히나 뭐 이런 뭐 컬럼버스 데이, 무슨 마틴 루터 킹 데이 이럴 때는 뭐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 뭐 이런 날이었죠.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기가 생기니까 요 날은 학교도 같이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공휴일인 날에는 애들도 학교를 안 가고 이제 돌봐줄 애프터스쿨 이런 데도 다 데이케어 이런 데도 문을 닫게 되니까 저도 오프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휴일 연휴를 이제 챙기게 되더라고요. 점점 미국에서 이제 살아가는 연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휴일이란 저 개인적으로는 딱 세 가지로 이렇게 개념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휴일에는 쇼핑이다. 까먹고 있다가도 그쯤 되면은 벌써 2주, 3주 전부터 이렇게 이메일이 날라오죠. 무슨 데이 기념 세일 이래갖고 디스카운트 이게 막 쿠폰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정가 주고 뭐 이렇게 물건을 사면 아까운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무슨 데이 하면은 몇 프로 세일 그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쇼핑을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무슨 날에 세일이 온다 그러면 막 애들 옷이라든지 이런 거 찾게 되죠, 이제. 그래서 쇼핑, 이렇게 되겠고요. 둘째는 이제 캠핑, 아니면 긴 오프를 받아서 뭐 이제 놀러 간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5월부터 9월까지나, 특히나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공휴일에 맞춰서 이제 캠핑 자리 같은 거 잡기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1월 2일 되는 그 날부터 막 캠핑 자리를 인기 있는 장소는 막 예약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캠핑에 대해서 피크 시즌이 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사로서 이제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버타임, 공휴일에 일하는 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돈 얘기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들으시고 돈 얘기 거북해, 듣기 싫어 이러면 지금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까지 쭉 공휴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병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병원들 중에서는 다들 이제 메이저 할러데이 해가지고 6개의 공휴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요거에 속한 메이저 할러데이를 치냐면 맨 처음 1월 달에 신정, 뉴이얼스 데이 있죠? 그리고 5월 달에 메모리얼 데이,
7월 달에 인디펜던스 데이, 줄라이 폴스 독립기념일 있고요. 9월 달에 레이버 데이 있고요. 노동절. 그리고 11월 달에 땡스기빙, 12월 달에 저기 들어가죠. 크리스마스. 이렇게 6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호사 직업이 안 좋은 것 중에서 뭐 남들 다 쉬는 날에 또 일을 꼭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교대 근무를 해야 되고 보면 일은 어떻게 보면 공휴일에 일하는 게 조금 더 쉽기는 해요. 막 바쁘지 않아요. 평소보다. 왜냐면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 그래도 뭐 외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프로시저 하는 이런 데는 다 문을 닫잖아요. 오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멀전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그러니까는 평소보다는 일 자체는 막 그렇게 바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평소보다 슬로우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휴일에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시간당 1.5배의 수당을 줬어요. 제가 처음에 일했던 병원도 그렇고 중간에 뭐 폴딩 했던 병원도 그렇고 다른 대부분 이제 간호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1.5배의 수당을 받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일하는 병원에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6개에 속한 메이저 할러데이 일을 하게 되면 시간당 2.5배의 수당을 주는 거예요. 2.5배요. 그래서 시급이 처음 병원에서 뭐 50불이었다고 쳐요. 50불이었다고 쳐도 딱히 그 당시에는 공휴일에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1.5배 수당을 받아도 75불이 되는 거죠, 수당이.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긴 한데 뭐 아기가 있고 이렇게 막 남들 다 노는 그런 때 저는 좀 노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냥 가족들이랑 조금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낫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딱히 될 수 있으면 공휴일에 아니면 이렇게 뭐 메이저 할러데이 일을 하는 거를 별로 신청하거나 지원하지 않았던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2.5배가 되니까 금액이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같은 50불이어도 2.5배의 수당을 받으니까 시간당 125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시급이 50불인가요? 그 예전에 일했던 병원보다 더 시간당 급여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당도 굉장히 많이 뛰죠.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병원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못해 그 비누 세트 그거 받는 게 되게 그립더라고요. 인간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수당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으니까 일도 별로 안 했었고 처음엔 사실 그러니까는 수당에 대한 느낌도 없고 되게 인간미도 없다고 느껴지고 그다음에 또 병원에 오면 왜 밥도 안 주잖아요. 명절인데 밥 뭐 주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간호사들끼리 이렇게 팟락이라고 해가지고 뭐 음식 싸와서 서로 나눠 먹는 요런 정도지 병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 없으니까 되게 인간미가 없다고 느껴졌는데 처음으로 2.5배의 수당을 받고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돈을 받고 나서는 이게 차라리 훨씬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돈을 딱 받으니까 안 쓰는 비누가 쌓여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당으로 딱 주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딱 들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할러데이에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많이 일할 기회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 대부분 신청을 받는데 시차대로 자르거든요, 신청을. 그래서 가장 연차가 많은 사람부터 이제 신청하는 순서대로 이게 인원수를 자르는 거죠. 특히나 여름 중간에 있는 할러데이는 일할 찬스가 거의 없어요. 메모리얼데이, 뭐 독립기념일, 레이버데이 요 때는 대부분 많은 연차 있는 분들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있는 부서의 경우에는. 그래서 한 번도 그때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할 기회가 생기냐면 땡스기빙부터는 조금 찬스가 오는 경우가 생겨요. 한국도 추석이 굉장히 크지만 땡스기빙 이렇게 추수감사절에서 다른 주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뭐 원래 살고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랑 지낸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땡스기빙도 할 찬스가 생기는데 굳이 저도 지원을 하지는 않아요. 이때는 굳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느끼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을 안 해도 8시간에 수당을 따로 줘요. 엑스트라로. 요건 말 그대로 보너스 개념이죠. 병원마다 이게 차이가 어떻게 났냐면 수원 병원에서도 8시간을 주긴 주는데 요건 약간 꼼수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 따로 자기네 돈을 써서 8시간을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모아놓은 베이케이션
아워가 있잖아요. 휴가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8시간을 빼서 나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죠. 내 휴가 시간에서. 공휴일에. 그거 왜 그랬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약간 꼼수라는 걸 몰랐어요. 왜냐면 다른 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병원에 와보니까 그냥 8시간을 뭐 어디서 빼서 내 휴가 시간을 차감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8시간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당, 보너스로. 근데 어떻게 되죠? 이제 크리스마스랑 뉴이얼스데이는 거의 일주일 차이 정도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둘 중에 하루는 오프를 받기를 원해요. 하루는 뭐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거지. 아무리 연차가 많은 사람도. 그러니까 요때는 조금 로테이션을 받아요. 크리스마스에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뭐 뉴이얼스데이에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서 명단을 놔두면 이제 본인이 어느 날짜 원하고 싶은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둘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이제 지금 매년 일을 하게 되는데 그 2.5배 수당이 굉장히 큰 거예요. 최근에 저도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한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미국 간호사로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이제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경험하는 이런 편차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국에 와서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시는 이렇게 생활하기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죠? 왜냐면 저 개인적인 경험이 조금 좋은 편에 많이 속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모든 미국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나중에 오셔서도 그 차이를 조금 인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조금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기대치 실망감이 조금 덜해야 된다 그러나 특히나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이제 보통 에이전시 저기로 많이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상 한나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